이제는 안 나오시면 좀 허전할 것 같습니다. 생방송 밤늦게 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20대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입니다. 사회학자 오찬호 작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20대는 왜 퇴사를 꿈꾸는가입니다. 늘 뭐 입사, 그다음에 직업 문제 이런 거 얘기하다가 이제 퇴사를 했다는 20대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자기 인생을 찾기 위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뭐 이제 자발적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통계로 잡히는 것만 하더라도 25세에서 34세 사이에 한 17만 명 정도가 3년 사이에 퇴사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통계 자료가 잡히고 약간 이제 그 대학을 졸업을 하고 보통 이제 취업을 하는데 한 10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공백 기간이 10개월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입사를 해서 보통 1.59개월, 그러니까 1년 59개월, 그러니까 1년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가 이제 통계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사실 그 기간들이 뭐 10개월에 취업한다 그러지만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얻은 직장을 또 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니까 그게 자인지 타인지는 이제 봐야 되는 건데 왜 퇴사하는지 20대들에게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29살 조혜선이라고 하고 호스피탈리티 쪽에서 일을 하다가 27살 이유진이고요. 방송국 그 보도국에서 27살 황총명이고요. 요식업에서 2년 정도 일하다가 퇴사했습니다. 저는 29살 최영구고요. 마케팅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하면 진짜 할 말 많잖아. 아 많지. 완전 많지. 한번 해보겠어. 아, 네. 싸우고 나왔어? 처음에 사퇴할 때 이제 퇴사할 때 이제 싸웠지. 퇴사할 때. 와, 사장님이랑 어떻게 싸워? 난 돈 주는 사람하고는 못 싸워. 뉴스에서 많이 보이는 갑질 같은 거 있지. 나한테 쌍욕을 하는 거 갑자기. 막 별의별 욕을 다 하는 거야. 근데 그걸 직원들이 다 들었어. 대박이다. 출근하자마자 사장실에 들어갔어. 사직서 들고. 들어가서 이제 내밀었어. 그냥 내 던지듯이 그냥 던졌거든. 얼굴에 뿌려야지. 책상에 그냥 던졌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회사는 인정도 안 해주고 그렇다고 해서 내 뭐 삶이 뭐 돈이 많이 월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똑같잖아 어떻게 보면. 안 좋게 다 그만두지 않냐고 했을 때 나 진짜 공감됐거든. 뭔가 다른 회사랑은 다르게 요식업은 이제 거의 사장님하고 자주 보다 보니까 약간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로 일을 하긴 하는데 가족 같다는 단어 정말 조심해야 돼. 맞아, 극혐이야 극혐 가족. 야 가족 우리 집에만 있어. 야 무슨 회사에 가족이 있어. 야. 그 당시 나의 보스의 보스랑 좀 싸웠었어. 점점 거기서 익숙해지고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잖아. 솔직히 다니다 보면 안정적인데 되게 그 안에서 내가 되게 마인드도 그렇고 그 고인물이 되어가는 그런 느낌 있잖아. 그냥 그게 굳어져서 그냥 그렇게 계속 쭉 가겠구나? 인생도 재미없고 흥미로운 것도 없고 나는 되게 막 신나서 막 방방 뛰고 막 약간 이런 사람인데 갑자기 이렇게 딱 자신감이 딱 정점을 찍을 때 아 나간다 이렇게. 그 회사 그러니까 퇴사하고 되게 얼굴에 올라왔던 여드름이 다 내려갔어. 피부가 너무 좋아졌어. 그치 그거 다 스트레스야. 주위 사람들 반응은 어때? 엄마나 뭐 다른 친구들 동료 뭐라 그래? 나 엄마한테 말 안 했어. 그냥 퇴사하고 나서 말했어. 이제 그만둔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 반응이 너 그럼 뭐 할 건데? 이제 어린이집 교사 원래 꿈을 이루고 싶어가지고 교육원에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족들도 그렇고 다 무슨 남자가 어린이집 교사냐부터 시작해서 너무 늦었다. 맞아. 내일인데 막 되게 걱정해 남들이. 그 경력개발센터라고 취업 약간 도와주는 그런 내 상황을 쭉 설명하니까 아 너 25살 때 이렇게 회사 그만둬보고 또 다른 직무 가보고 이런 거 자체가 되게 너한테 투자야. 그러니까 너 그렇게 너무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러고 뭐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너무 나 진짜 울었어 그 자리에서 진짜. 20대 때 다 알려고 하지 말자. 막 그래도 괜찮아 너 이런 거 배웠고 너 이렇게 더 멋져진 거 내가 봤어 막 이렇게 얘기해주고 응원해준 사람들 있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만 그래도 몇 있어도 되게 나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더 새로운 거를 시도해볼 수 있는 그게 진짜 생기는 것 같아 힘이. 그치 그래 맞아지.
여러 가지 사회적 배경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영상을 보시면서 이 시청자들 분들 중에 이제 기성세대들 중에 네. 어휴 저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 어떤 이제 그런 회사에서 버티셨던 분들이 뭔가 더 인내심이 있고 인성이 더 커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회사에서 내가 버틸 만한 어떤 이유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 안정성이라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안정성이라는 거는요. 내가 뭐 인자한 이웃을 만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중산층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어느 정도 의식주가 안정이 되느냐. 그렇죠. 그게 예. 가장 이제 회사에서 버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20대들이 바라볼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회사에서 충성을 바칠 내 자유를 억제해 가면서 버틸 만한 어떤 이제 상황 자체가 벌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20대들이 뭔가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자유를 남에게 희생하지 않고 네. 스스로의 길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선택들을 하는 경향이 좀 늘어나고 있는 거겠죠. 네. 지금의 20대만의 특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상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하고 조금은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있습니다. 어떤 네. 거냐면 첫 번째는 그 부조리한 거를 잘 인지를 하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 그게 뭐 사회생활이야 그렇게 넘어가지만 네. 이거 잘못된 거야. 내가 신입사원이면 신입사원은 이제 아까 나온 것처럼 왜 나한테 뭘 뭐 욕을 하고 그래? 그러니까 정확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아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욕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이제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인데 네. 또 한편으로는 사실상 보면 이제 인간관계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사실상 네. 그렇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은. 이 회사 생활이라는 것은 여러 세대가 얽혀 있고 여러 이제 관심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뭔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어떤 훈련을 네. 이들이 자라오면서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거죠. 이 우리나라, 경쟁 사회에서는 교육 구조나 자라온 구조 자체가. 그렇죠. 네.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 직장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해프닝에 불과한 것도 있는데 어떤 20대들이 그것을 너무 이제 크게 생각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이 무슨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조금 이렇게 쉽게 일이 풀어져 나갈 수 있는 것도 조금 이제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네. 그런 경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갈등 구조를 해결하는 거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에 익숙치가 늘 않은 거죠. 우리도 뭐 하다 보면 친구들하고 욕도 하거나 같이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갈등 구조를 그러니까 늘 시키는 대로 해라. 모난돌이 정 맞는다. 네 의견 밝히지 마라. 그러니까 20살이 딱 되면 창의적인 인재가 되라.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사실은. 어이도 그렇죠. 없고 그런 네. 갈등 구조를 해결할 만한 경험도 없었고 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책들이 내는 거 보면 이제 뭐 떠나라, 퇴사가 하나의 유행처럼 이렇게 이제 번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현상에 대해서 네. 굉장히 조금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뭐 퇴사가 나빠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젊은 청춘이라는 것이 그렇게 평범함을 거부할 수 있는 존재만은 아니거든요. 그냥 이제 회사에서 살아가면서 그 임금 노동자로서 급여를 받고 그것이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일련의 분위기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 그런 것도 그런 것도 버티고 있는 거야? 너 스스로 너 자신을 소중하게 못 여기는 거야? 그러면서 자신은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고 싶은데 뭔가 이제 권력에 종속된 뭔가 이제 갑질을 당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스스로를 자꾸 평가절하하게 되는 분위기도 형성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 오히려 거기다가 그런 틀을 씌워서 대다수 열심히 일하고 뭔가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시스템이 저항하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이게 비추게 만드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죠.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젊은이다운 현상이 퇴사자의 모습이겠지만 네. 평범한 사람들에게 내가 젊은이답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굉장히 스스로의 삶이 수동적으로 느껴지겠지요. 이제 그런 거는 나라 전체로 이렇게 사회 전체로 바라볼 때는 사실상 우리가 임금 노동자로 살아가는 게 가장 안정적인 직업인 거잖아요. 네. 그런 현상을 볼 때는 이 퇴사의 분위기가 이렇게 뭐 유행처럼 번지는 것은 사실상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퇴사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달만 임금이 안 들어오면 월급이 안 들어오면 삶이 휘청거리는 그런 계층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계층들이 존재하니까 누군가에게는 이 퇴사 열풍이 굉장히 좀 기만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거죠. 기만적으로 들릴 수 있고
오히려 자기 삶이 폄하당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 그런 측면도 있다. 그죠. 그저 성실하게 살았을 뿐인데. 알겠습니다. 네, 역시 또 영상이 또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른이 두렵지 않아? 30대가? 우리도 코앞인데? 아니야, 나 3년 남았어. 야, 3년은 뭐든 할 수 있는 나이야. 그럼 다들 퇴사하고 이제 후회한 적은 아무도 없는 거야? 후회? 좀 잠깐 후회했던 것 같아. 아, 후회. 왜냐면 월세 내야 되니까. 아, 맞아. 맞아, 이거 월세 공간이야. 월세 내야 되는데. 월세. 아, 이거는 정말. 매달 나가는 거잖아, 공과금 이런 거는. 그니까. 그때 진짜 잠깐 돌아보게 되지. 그때 살짝 붕 떴을 때 너무 불안한 거야. 나 처음엔 되게 당당하게 막 그래 난 이런 꿈을 이렇게 쫓아가지고 나와서 막 이런 걸 해볼 거라고 했는데 그 중간에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지 내 생각대로 안 되지. 근데 분명히 퇴직은 누구나 한 번쯤 다 생각하는 거란 말이지. 나 회사 다닐 때도 같은 또래 친구들이 많았거든. 근데 그 친구들도 맨날 나하고 똑같이 퇴직하고 싶다. 회사를 입에 달고 살았어. 다 그래 진짜로. 그러니까 막 취업할 때까지는 취업을 입에 달고 살고 이게 취업이 되는 순간부터 퇴사를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아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하는 거에 만족하면서 잘 살고 있다고 느껴? 새로운 종류의 사람들도 만나고 막 다른 이야기들도 듣고 내 시각이 조금 더 넓어지는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 에? 정말 오, 대박. 구독 좋아요. 내가 홍보 많이 할게. 오늘 채널 광고로 동점 넣으신 겁니까? 벌리나 유튜브.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지만 나에게 맞춤형 답안이고 그래서 그냥 후회 안 해. 나는. 그냥 계속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살려고 나 자신을 믿고 계속 도전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 전보다 후회도 안 하고. 나는 나의 미스터리 나만 보면 떨리는 내 가슴이. 네. 잠깐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이거는 되게 이제 좀 신중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분들의 선택한 삶이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존중하고 존경까지 합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거든요. 네. 근데 저 개인들, 네. 복수요. 저 개인들의 모습을 사회적으로 예. 20대들에게 권장할 수 있는 모델인가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조금 신중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실상 아까 여러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러니까 말은 편하게 하시지만 엄청난 고민 끝에 하는 결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저분들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다른 분들도. 공부를 했고 버티려고 했는데 퇴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계속 남는 거예요. 그렇죠. 상처가 남아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그런 정신적 상처를 갖고 성장하는 것을 그냥 뭐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마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 상식적으로는 그 임금 노동자의 삶이 상식적인 어떤 환경 속에서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사회 시스템의 문제를 이제 고쳐. 그러니까 퇴사를 하든 회사를 다니든 그 개인의 선택 이후에 받쳐주는 사회적 시스템이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예. 이제 굉장히 저분들도 좋은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완전 고난의 연속이 앞으로 이제 펼쳐지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힘든 가운데서도 결정을 네. 했을 거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20대 때 그런 상처들을 계속 누적되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은 30대, 40대 이후에 그 개인의 어떤 큰 상처로서 다시 되돌아오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도 사회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얘기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무력감이 들 때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어떻게든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이 의제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함께 자꾸 이야기해야죠. 20대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잘 없으니까. 모든 20대의 신호를 사회적 문제로 인지하고 사회적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작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